예. 지금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방송합니다. 폰트, 서체 글꼴 프로그램 무단 사용 확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심코 글꼴을 다운로드해서 함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폰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 저한테 이제 자문을 의뢰했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 저작물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저에게 이제 법적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주지시키면서 안내하면서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었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법무법인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저작물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디자인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일체를 위임받아서 문서를 발송한다 라고 하면서 저작권자 소유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 또한 확보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허락 없이 저작권자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그래서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 여부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불필요한 법률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린다. 사실상 이 의미는 별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하등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당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라는 정도의 어떤 최고 내지는 고지의 어떤 효력 정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든 일반 우편을 보냈든 그게 증명만 된다면은 그런 정도의 효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얼마든지 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 등에 대한 복제는 또 예외다. 복제하는 것이 제한된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어떤 기획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 유도식으로 접근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제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 증명을 수령한 수신인 같은 경우에는 폰트에 대해서는 우선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 증명을 수령하셨다면 해당 폰트를 다운로드, 그러니까 PC 등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등이 해당 폰트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죠, 해당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 그리고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면은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든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목적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에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쭉 저작권 관련해서도 제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같은 경우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만 많든 적든 지급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수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든지 또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상업 목적이 아니다, 개인적인 취미 같은 사적 이용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입증한다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본인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또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